자, 시사, 과학, 코미디 다 넘어오고 때로는 다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 망할 때도 있는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설마 했는데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과학기술 이 분야의 분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경우나 막 성명을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드물죠. 극히 드문데 왜 여기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일단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전 정권의 속성이 아니었나. 어떤 쪽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체육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예, 드라마나 영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대중에게. 네. 그거는 잘했다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겠는데 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왜 그랬다고 이해하십니까? 과학기술계에서는? 일단 과학자들은? 나름 상황은 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면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 블랙리스트 작성된 시점이 김명자 전 장관이 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과총이라고 그러죠. 네.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였어요. 예. 그런데 이게 김명자 장관이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4년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예.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예. 2010년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였거든요. 그 과학기술 단체 장이 지금 그때 기준으로 야당 인사가 되니까. 그렇죠. 이 야당 김명자 회장이 이 단체를 규합해가지고 정부에 어떤 공격을 가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인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김명자 회장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선출이 됐다는 거죠. 과총 회장으로. 그러니까 과총에 속한 사람들이 뽑았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과총.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다 뒤져봐라. 예. 이게 보나마나 이게 저 야당 좌익 혹은 주사파일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그게 들죠. 약간 일리는 갔는데 그래도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지금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를 이제.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 이 과총에 포함된 단체가 전체가 614개예요. 절반을 했네요. 절반을 한 것이고 또 회원수도 굉장히 많아서 614개 회원수가 50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300개 단체라고 보면 그 절반 엄청난 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포함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막은 지금 이제 조사 중이죠. 그래서 과연 불이익이란 게 이제 근데 궁금한 거 그거죠. 이제 블랙리스트 운영을 한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부 지원 예산이 특정 단체에 가는 걸 막는다든가 그런 건데 보통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과학계 쪽에 쉽게 작동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오후에 1시에 김명자 전 과총회장을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든가. 예, 불이익이 본인은 뭐였나.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MBC에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네. 블랙리스트로 잘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를 걸 예정하고 나를 물타기로 쓴 것이고 곧 자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 MBC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얘기를 해도 심지어 MBC 내에서 이 진보적인 성향의 PD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왜 쓰겠냐고. 그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려가며 6개월 쓰고 일부러 자르고 그러진 않을 거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당하고 있는데 이미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명자 회장이라고 본인이 당했다는 걸 알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같은 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사실은 이게 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심사에서 잘렸겠지.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 실력이 없어 안 됐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은 사실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또 어떤 무능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합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이게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이런 거를
작성을 했다고 하고 네. 작성을 하면 실행을 하는 게 국정원 같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력이 안 됐거나 심사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가 방송에서 잘리고 6년 있다가 보니까 그때 자르라고 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해야만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거라고 그리고 봅니다. 이제 과학기술 쪽 분들이 좀 이렇게 순진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진한가요? 예, 순진한 편입니다. 꽤나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게으른 거 아니고요. 아, 본인의 연구 분야를 제하고는 게으른 분들 아닌가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일단 잘. 네. 세상사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자기 분야 연구가 더 바쁘니까. 한편으로 과학계가 좀 찍힌 게 뭐냐면 지난 정권에 왜 창조경제 내세웠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예.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예. 창조경제를 내세웠는데 이 개념이 이제 모호함은 물론이고 비과학적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웃긴 많이 비웃었어요. 많이 비웃었죠. 과학계 내에서 뭐냐 이게 뭘 하라는 거냐 예. 그런 말이 이제 뭐 많이 새 나왔죠. 사실은 창조 경제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 채로 사라졌죠. 아무도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무도 모른 채로 그렇죠. 사라졌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근데 뭐 창조경제 센터 만들어지고 그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그거 뭐 하는지도 다들 불려 나가고 과학계 인물들이 뭐 취전연이라는 쪽에서 불려 나가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 창조경제센터. 그러니까요. 뭐 하는지 모르고 어영부영 뭐 하다가 하라는 거 하다가 돌아오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소위 욕을 먹었는데 그때 이미 좀 마음이 상하셨다. 저 위쪽에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인데 예.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회장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단체 300개하고 50만 명을 다 리스트에 올려서 걸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보고 근데 어떤 단체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예. 아직은 이제 조사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왜 우리 뉴스공장에서 화제가 됐던 그 촛불 집회 때 촛불 끄는 계산을 했던 한국물리학회 같은 곳이 딱 속하기 좋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이걸 계산하면서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 그 성향을 미리 이제 파악하고 그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은 이제 충분히 국정원에 의해서 그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과학기술계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는 자기 밥줄을 끊었다고 지금 화를 내고 막 시위하고 막 한판 붙자는데 과학계에서는 궁금하네. 우리 속했나 아닌가 나는 들어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순진하게들 하고 있죠. 들어갔으면 우리 왜 들어갔지? 나 괜찮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안 들어갔으면 왜 쟤는 들어가 우리는 안 들어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본인은 본인을 과학기술인으로 분류했느냐? 과학기술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분류했나에 따라서 제가 문정호 씨는 잡인이죠, 잡인. 예, 사실 안 속하고 문화예술인도 될랑말랑해도 안 돼서 거기도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성향은 되게 좀 찍힐만한데. 문정호 씨는 문화예술계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밴드 그리고 기타로 영국에 가서 학위를 따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 작가도 하셨고 방송 작가로 유명한 다큐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과학 팟캐스트를 하고 출판도 해서 베스트셀러도 냈고 그중에 크게 성공한 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학 기술인들을 팟캐스트로 소개하고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게 제일 크게 성공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점점 더 성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여기도 제가 못 꼈을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요. 과학자들 중에 실제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한 건데. 그렇군요. 2010년에 미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자 중에 공화당 지지자는 단 6%에 불과하고 그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데 훈련이 된 분들이 보수의 논리구조 좀 허술하거든요. 어디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자가 55%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의 속성에 진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라 논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예. 부분은. 자,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